올 2월의 통계 자료 기준으로 화양동의 인구가 22,894명인데 이 중에 62.6%인 14,346명이 청년 인구로 나타났고요. 서울시 주택수 대비할 때 고시원 수가 그 상위 15개동에 포함되어 있어요. 화양동이. 그리고 이런 비주택 밀집한 거주 지역이고 건국대하고 세종대가 인접해 있는 지역이고 또 지하철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이 인접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주목했던 건 청년의 주거 빈곤율인데요. 서울 전체 가구의 주거 빈곤율이 18.1%인데 비해서 청년 1인 가구는 2000년대 이후 역주행해서 2015년엔 37.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 현장에서 청년 세대를 만나기 어렵다고 했는데 사실은 복지 정책의 대상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 주거의 특성이라든지 주거의 욕구라든지 이런 주거 문제에 대한 조사가 매우 미흡하다고 보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 화양동 청년 1인 가구에 주목한 이유고 현황입니다. 앞서 월 40만 원의 침낭을 빌렸는데요가 저희 포럼의 주제인데요. 월 40만 원에 이게 집을 구한 건지 방을 구한 건지 또는 침낭인지 이런 이야기들 화양동 청년이 사는 집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면적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굉장히 협소하게 나타났습니다. 평균 면적이 20제곱미터 채 안 되는 19.2제곱미터였고 최소값이 되게 충격적인데 이제 5.6제곱미터로 2평이 안 되더라고요. 보통 거의 고시원이 이제 요 정도 크기인데 보통은 이제 그 4제곱미터, 6제곱미터 뭐 이런데 거의 고시원 정도 되는 수준이었고 그 원룸에 대해서 제일 이제 불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게 수납 공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게 약간 외주화도 이야기 되는데 수납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봤던 거에서는 이제 뭐 대학교 과방을 여기저기 갖다 놓는다 이런 것도 있었고 여기서는 이제 부모님 집에서 이제 옷을 계속 왔다 갔다 한다. 내 집에서 온전히 내 것을 가지 못하고 이런 가구들이 있었고 이제 14제곱미터 이제 미만이거든요. 이제 오른쪽 보이는 집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매트리스랑 이제 화장실 딱 붙어 있고 그 외의 공간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증월세가 일단은 70% 정도로 거의 다수였고 이제 전세도 한 25% 정도 있으셨는데요. 이 평균을 내보면 면적은 19제곱미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전세나 월세나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증금을 보시면 전세는 1억 800만 원 정도, 월세는 1,200만 원이고 이제 월 주거비는 이제 대출이자까지 이제 물어봤으니까 이제 대출이자랑 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와 월세 합산 금액인데 이제 요 금액이 이제 전세는 한 10만 원 정도, 월세는 48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공과금이나 관리비까지 합친 이제 최종 월 주거비를 비교하면은 한 3배 정도, 약 3배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 3.3제곱미터당 주거비를 보셔도 재밌는데요. 월세 가구의 3.3제곱미터당 주거비가 11.6만 원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평짜리 집 33제곱미터 대입해보면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살인적인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층 면적 때도 이제 조사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이제 전세랑 월세가 실제 주거비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렇게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비슷한 면적의 집도 전세 대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면 진짜 필사적으로 전세를 찾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것도 굉장히 큰 낭비거든요. 사실 전세나 월세나 그 큰 주거비 차이가 나지 않으면 사실 월세를 구해도 되는 건데 이 주거비 차이가 너무 크고 그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의 보증금이 저렴한 게 있다 보니까 굳이 있는 전세를 찾게 되고 그 전세 수요가 몰리고 약간 이런 이제 일들도 벌어지고요. 저는 그 프랑스에서 5년 정도 거주를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처음 집을 구할 때 제가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이게 3달의 월세가 보증금인 유럽의 경우랑 다르게 몇백의 목돈이 보증금으로 필요하잖아요, 한국은. 그래서 결국 제가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월세가 이제 한 7, 8평 되는 이제 원룸이 이제 500에 49, 관리비 포함해갖고 52만 원이었는데요. 이제 제가 그때 한 주에 한 30시간 넘게 일해가지고 한 120만 원 벌었는데 그때 가용 가능한 돈이 월세 제외하고 68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거의 비슷했어요. 그 프랑스랑 한국이랑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은 이제 제가 프랑스에서 버는 돈에서 월세 비중이 16%, 한국에서는 43%더라고요. 이게 프랑스에서 주거 보조금 제도가 알로카시옹이라고 하는데 이게 주로 대상자의 나이, 결혼 여부, 나이 여부, 이제 나이랑 이제 직업 여부에 의해서 퍼센테이지가 책정이 되거든요. 이제 20대 청년이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경우에 보조금단이 올라가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에서 청년 월세를 지원해 주셔가지고 제 친구들도 많이 지원을 했고 저도 원래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딱 2만 명만 뽑는다는 소식에 저는 이제 저보다 더 급박한 분들이 받기를 바래서 지원을 안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2018년 기준에서 서울의 청년 인구가 230만 명인데 1%도 안 되는 인구한테 이제 고작 월 20만 원을 이제 10개월, 최대 10개월 동안 지급한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족해 보였고요.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서 피조사자를 만나면서 그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임대료였다라는 게 이제 가장 명확하게 저한테 와닿았던 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피조사자가 가장 바라는 거는 이제 월세가 저렴해지거나 월세가 저렴해질 수 없다면 보증금에 대한 부담이라도 줄이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청년들이 가격 이외의 것까지 이제 고려하기에는 너무 벅찬 환경에 그들이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화양동 1인 가구 청년들이 살고 있는 원룸 혹은 고시원의 면적은 너무 좁거나 아니면 임대료가 너무 비쌌어요. 혹은 집이 유흥시설 사이에 있거나 아니면 층간, 방간, 이제 소음으로 이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지만 그런 집마저 이미 그들의 소득 대비 과한 주거비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은 취업 혹은 이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그 외의 현실을 이제 다 유예한다고들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주거 실태 조사를 제가 직접 진행하면서 청년들은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집마저도 이제 유예하고 있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광진 오랑하고 저희는 2019년부터 이제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여기서 공동 활동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사실 민간협력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그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안에 주거분과 뭐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민하고 관이 좀 더 협력을 긴밀하게 하고 각자의 역할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3가지 제안 가지고 왔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을 자치구에서는 추진해야 하고 도의회에서는 주거지원 조례를 좀 제정하자. 그리고 3번째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주거분과를 좀 신설해서 민간이 협력을 좀 더 긴밀하게 하자. 그 3가지 의견 가져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정책 제안 방향은요. 인력이 정말 중요하다.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그 정책을 제도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전문성과 역량 같은 것들 그리고 태도 같은 것들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인력 관리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그렇게 사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근거해서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의 방향으로는 주거 쪽으로는 결국에는 임대차 시장 되게 불균형하게 불공정하게 거래되고 있는 임대차 시장의 정상화에 대한 것 그리고 청년 쪽으로는 이제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 있는 그대로 뭐 결혼을 해야 해서 애를 낳아야 해서 일을 해야 돼서의 청년이 아니라 그냥 한 인간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힘들다 그 상황을 만들어낸 시스템이 같이 그것을 케어한다라는 목적으로 청년을 대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 전국 단위에서는 사실 서울만큼 이렇게 전달 체계가 잘 깔려있는 곳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울에서 이제 직접 청년들이 이렇게 운영을 해보기도 하고 주거복지에서 주거 방면에서 아주 오랫동안 그 경력을 쌓아온 그런 탄탄한 전달 체계들이 있는 것이 또 서울시의 장점인데요. 그런 것들이 후퇴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아주 짧은 시간, 사실은 되게 짧은 시간 이 역량들이 쌓여온 것인데 이것이 계속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역량을 유실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서울시의 과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이 많은 조사들을 수행했던 청년 주거 감독관과 같은 주체들을 양성해내는 것, 규모화하는 것이 전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과제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앞에서도 그 발표를 해주셨지만 이런 모든 제도들을 견인해내고 수행하고 때로는 그걸 맞닿는
뭐 민원인 또는 청년들에게 단순한 제도의 전달자가 아니라 위로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그 존재들이 바로 저는 이런 주거 감독관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전문화, 규모화 이렇게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여기에서 저는 청년 당사자 한 스푼을 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한 시작과 그 과정 그리고 끝인 이 포럼까지도 핵심은 청년 당사자였는데요. 청년 정책은 청년의 이야기가 들어간 정책으로 계속 보완되고 생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면서 투입되는 많은 자원들이 제대로 정책 수요자에게 가 닿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 청년 당사자가 필요합니다.